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일 오전 9시 19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김정은이가 어제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타나서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는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를 긴급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전에 조선중앙통신이 사진을 몇 장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테이프를 끊는 사진입니다. 그 옆에 김여정이가 쳐다보는 이런 장면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앉아있는 사진, 순천 린비료공장 준공식 2020년 5월 1일 날짜가 바뀌고 그 옆 밑에 김정은이가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중태가 아님이 확인된 셈이죠. 20일 사이, 안 보이는 20일 사이에 중태였다가 깨어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해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세계 언론의 추측 보도 그리고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논평이 이제 일단락되면서 누가 정확했느냐, 누가 부정확했느냐, 누가 오보를 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신중한 쪽에서 이긴 셈입니다. 이겼다 졌다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은 신중한 쪽에서 우선 가장 확실하게 김정은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라고 자신있게 밝힌 곳은 역시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였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그 고급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원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원산에서 있으면서 건강하고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국정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에 대한 정보는 국정원이 가장 정확하니까 국정원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정보기관은 국가 권력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정보를 장악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지금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정원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별로 들어가면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에 외교부 차관, 그 다음에 외교안보수석을 지냈고 요사이도 열심히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천영우 TV. 저는 안보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천영우 TV를 검색을 합니다. 이분이 아주 명확하게 그때 정리를 했고 저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북한에서 많이 보았자 몇십 명밖에 안 된다. 그게 어떻게 외부 세계로 전해지겠느냐, 외부 세계로 전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CNN이 아니라 귀신이라도 김정은의 건강은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만약 내가 김정은이라면은 웃으면서 외국 언론이 허위 보도하는 것을 그냥 방치를 했다가 한 번에 뒤집는 그런 수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딱 등장하는 모습이. 그러나 미사일 발사장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처럼 도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곽길섭 안보정론 TV라고 있습니다. 곽길섭 씨는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 깊게 아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가장 생생한 정보를 많이 가졌던 분인데 물론 국정원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리얼타임에 벌어지고 있는 정보에는 접할 수 없었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이분이 몇 번 김정은 중퇴설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자신 있게 했습니다. 이분의 설명을 드리면은 김정은이가 초고도 비만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러나 김정은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젊다는 겁니다. 36살이니까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도 그 젊은 나이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독재자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있다. 독재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별도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등장을 할 때는 무슨 보관을 가지고 등장할 것이다. 도발을 하든지 미사일 도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스처를 쓰면서 대화 제스처를 쓰면서 등장할지 모른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김정은의 기획 시나리오에 놀아나고 있지 않는지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2차례 방송을 했는데 이분의 예측이 상당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방송을 할 때는 여론이나 언론이 김정은 중퇴설로 기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울고 있을 때는 여간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데 이분은 아주 꿋꿋하게 자기의 초기의 판단을 유지를 했습니다. 또 유동열 씨는 이 치안 분야,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치안 분야, 특히 공안 분야의 가장 노하우가 많은 약 30년에 걸친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남한의 종북 세력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역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회 세미나에 나가서도 그때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정은 중퇴설을 믿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유동열 원장은 아주 신중론을 폈던 것으로 제가 인상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열, 곽길섭, 천영우 이 세 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현업 부서에서 핵심되는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역시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아니라 요사이 뭐 사전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무슨 통계를 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경험론자들에게 부딪히면은 그냥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경험이라는 건 뭐냐? 축적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적 영역에서의 고뇌를 통해서 몸에 딱 배어 있는 지식입니다.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이걸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 누굴 보고 상식적으로 행동한다. 상식으로 판단하면 맞다. 이런 이야기죠. 그 상식이라는 게 오랜 경험의 축적을 말합니다. 이 세 분은 그런 점에서 전문가이기도 하고 상식적 판단을 하는 분이었죠. 그럼 뭐 오보를 한 쪽은 뭐냐? 역시 CNN입니다. 중퇴설. 이번에 등장한 사진을 봐서는 중퇴설 믿기 힘듭니다. 수술 후에 중퇴.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오보를 한 언론 많습니다. 그게 오보인지 뭔지는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김정은 중퇴설을 뒷받침했던 게 중국에서 의료진이 대거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과 아사히 신문의 보도였는데 그때도 전영우 전 수석을 만났더니
항공편으로 들어갔다는 정보가 없다. 그 사람들이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 한참 걸리는데 긴급한 일이 일어났는데 비행기 타고 갔지 않느냐. 그런데 비행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다. 그래서 그건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탈북자들이 탈북 나와가지고 사망설, 또 데일리 NK의 보도 뭐 이런 것은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탈북자 태용호 씨는 북한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인데 하나의 분석 틀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뭐 중태설에 기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오보로 밝혀졌는데 대만 정보기관장이 어제 김정은 아프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과는 좀 거리가 먼 듯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제가 먼저 챙기는 매체가 뉴욕타임즈입니다. 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정확한 보도를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뉴욕타임스가 아주 신중한 보도를 했습니다. CNN이 중태설을 보도할 때도 한참 있다가 한국 정부의 반응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부인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좀 중태설로 기우는 기사를 많이 내보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역시 북한에 대한 정보는 한국 쪽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 정보기관, 한국의 국방부나 한국의 국정원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고 무엇보다도 말이 통하는 사이니까. 우리 정보하면은 트럼프를 보고 이러죠. 트럼프는 계속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논평을 요구하니까 논평하지 않겠다, 나중에 하겠다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김정은이가 등장했다는 직후였습니다만은 어떻게 요새 트럼프가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코로나 사태 관리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지금 잘못하면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그건 판단하기에 따라서 따르지만은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건 말할 수 없다. 잘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중태설의 무기를 싣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트럼프도 김정은이가 중태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알고 있었는데 기자를 좀 골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일성 사망설 오보 1986년. 김정일도 여러 번 죽었다 살았다 깨어났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2008년에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거 뇌졸중이다 하는 쪽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그것은 정확했습니다. 그건 정확했어요. 이번에 김정은의 건강설에 관한 오보 해프닝으로 이렇게 판명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보 판단은 참 신중해야 합니다. 정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말고 정보 판단을 하는 데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믿는 것이 옳은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의 시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정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할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권위를 걸고 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정보는 국가기관의 정보가 정확합니다. 언론은 다음 그 국가기관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주니까 그 정확도가 국가기관보다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각 개인의
정보는 언론기관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물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 국가기구나 공신력 있는 제도가 하는 이야기는 믿어야 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설도 선관위가 하는 이야기, 선관위가 하는 이야기는 믿는 게 좋습니다. 어느 개인이 무슨 통계학자가 머리 굴려서 하는 것보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엔 당이겠죠. 여야. 요새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통합당의 판단도 몇 사람의 음모론자의 판단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보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